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내 세포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까요? 주민등록증에 박힌 나이 말고요. 같은 50세여도 몸속 나이는 60대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제 이 진짜 나이를 DNA로 측정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세포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실험이 2026년 드디어 사람한테 시작됐거든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눈에다가요. 세계 최초의 시도라 해외 과학 매체들이 고위험 치료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노화를 질병처럼 치료하고자 외쳐온 어느 하버드 과학자의 기술이 드디어 진짜 사람 몸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FDA가 효과를 인정한 건 아니에요. 사람한테 시험해봐도 된다는 허가였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왜 우리가 늙는지, 그 시계를 되돌리는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기 전에 내 세포 나이를 오늘부터 낮추는 법까지요. 근데 솔직히 늙은 걸 되돌린다는 거 좀 SF 같잖아요.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자연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늙음이 되돌린다는 게 사람한테는 충격적인데 자연에선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1592년에 태어난 생명체가 지금도 북극바다를 헤엄치고 있거든요. 바로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2016년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학술지로 꼽히는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이 상어의 추정 수명을 약 392살로 봤거든요. 근데 오차가 꽤 커서 많게는 500살이 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척추동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셰익스피어가 한창 글을 쓰던 시절에 태어난 이 녀석이 산업혁명도 지나고 1, 2차 세계대전도 지나고 인류가 달에 착륙하는 것도 지나서 스마트폰을 쓰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상어도 늙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늙을 뿐이지 500년을 살아도 결국엔 죽거든요. 근데 아예 한 차원이 다른 녀석이 또 있어요. 늙지도 죽지도 않는 녀석, 작은 보호타 해파리라고. 그래서 붙은 별명이 불멸의 해파리예요. 이 녀석은 늙을 때가 되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리거든요. 다 자란 몸이 처음 태어났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라고 늙으면 또 되돌리고,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끝없이 젊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얘들은 되는데 왜 인간은 안 될까? 오랫동안 노화는 몸이 그냥 닳는 것 이라고 봤어요. 하버드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님의 연구팀이 셀이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낸 논문이 판을 바꿨습니다. 우리 몸 DNA를 설계도라고 해볼게요. 이 설계도는 평생 거의 안 변하거든요. 문제는 설계도가 아니라 그거를 읽는 방법입니다.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끌지 정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그냥 DNA 소프트웨어라고 부를게요. 나이가 들면 이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쌓여서 세포가 내가 뭐 하던 세포였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꼬인 거죠. 물론 이게 노화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노화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가설인 건 분명하죠. 그걸 실험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세포의 진짜 나이, 그 생물학적 나이를 재는 시계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읽어서 나옵니다. 우리 몸에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발전소가 힘이 빠지는 것도 결국 이 소프트웨어가 흐려지는 거랑 맞물려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 오르면 다시 깔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그걸 실제로 해낸 사람이 있어요. 2006년 일본의 야마나카 교수가 다 자란 세포에 유전자 4개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세포가 갓 태어난 아기 세포로 되돌아갔어요. 컴퓨터를 초기화하듯이요. 이게 워낙 충격적이라 6년 만에 노벨상까지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어요. 그 유전자 4개 중 하나가 하필 암을 켜는 스위치였거든요. 게다가 세포를 끝까지 초기화해버리면 세포가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피부세포가 내가 피부세포였지를 까먹고 이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회춘이 아니라 저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님의 연구팀이 기막힌 수를 둡니다. 4개 중에 암을 켜는 그 1개 유전자만 쏙 빼고 나머지 3개만 쓰는 거예요. 이걸 OSK라고 해요. 그리고 2020년 이걸 늙어서 눈이 멀어가던 쥐한테 써봤어요. 그랬더니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피부는 피부, 신경은 신경인 채로 세포의 나이 지표만 젊은 쪽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2026년 이게 사람한테 왔어요. 싱클레이 교수님이 세운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시스라는 회사가 ER100이라는 치료제를 만든 거예요. 눈에 한번 주사하고 8주 동안 먹는 약으로 작동을 조절하는 방식이고요. 대상은 녹내작이랑 시신경 질환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회사의 얘기도 아니에요.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트
스트랩스, 오픈 AI랑 손잡은 레트로바이오, 구글이 세운 칼리코까지 거대 기업들이 조용히 같은 레이스를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하필 눈에만, 그것도 조심조심 넣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기술이 양날의 검이거든요.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건 잘 되면 회춘이지만 한 끗만 과하면 세포가 통제를 잃고 암 쪽으로 폭주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그대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걸 몸속 정확한 자리에 딱 넣는 것도 수십 년 뒤까지 안전한지도 아직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요. 그러니 몸 전체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고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눈부터, 효과보다 안전부터 보면서 조심조심 첫 발만 떼는 겁니다. 영노화가 성공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첫 시험대를 진짜 넘어선다면 이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꿈꿔온 게 드디어 손에 잡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게 정말 모두한테 축복일까요? 사실 수명이 돈으로 갈린다는 거 이미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미국인 1억 4천만 명의 소득 사망 자료를 분석했더니 소득 상위 1% 남성이 하위 1%보다 무려 14년 넘게 더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부자들 수명은 쭉쭉 느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제자리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젊어지는 약까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치료는 처음에 절대 쌀 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윤리 학자들이 진작부터 경고해온 말이 있어요. 수명 격차, 돈의 격차가 이제는 몸의 나이 격차로 굳어버린다는 거죠. 가진 사람은 젊게 오래 살고 못 가진 사람은 그냥 늙고 부와 권력이 생물학 그 자체에 새겨지는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어요. 스마트폰도 처음엔 부자만 썼지만 결국 온 국민이 쓰게 됐잖아요. 새 기술은 언젠가 대중화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고 얼마나 빨리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되긴 되냐가 아니라 된다면 그게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먼저 열리느냐인 겁니다. 먼저 언제, 이건 과학자들끼리도 딱 갈려요. 한쪽은 극단적으로 낙관적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저와일은 2032년이면 수명 탈출 속도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1년이 지나면 과학이 수명을 1년 이상 되돌려줘서 늙는 속도를 따라잡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이론상 나이를 먹어도 안 늙는 거죠. 반대쪽은 신중론이에요. 시카고대 올산스키 교수는 2024년 네이처 에이징에서 선진국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오히려 둔해졌다고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 없인 급진적인 수명 연장은 어렵다고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올산스키가 말한 그 새로운 기술이 어쩌면 지금 임상에 들어간 그 기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쟁 진짜 돈 걸고 붙은 적이 있어요. 2000년에 두 노화 과학자가 2150년까지 150살 넘게 산 사람이 나오느냐를 두고 각자 150달러씩 펀드에 넣었거든요. 정사는 2150년, 그때쯤이면 그 돈이 수억 달러로 불어나 있을 거라고 하고요. 둘 다 자기 눈으로 결과를 못 보는 내기란 거죠. 사실 그 답은 장수산업은 넓게 잡으면 2030년에 3140억 달러까지 커진다는 전망이 있고, 구글이 세운 칼리코 같은 곳은 10년 넘게 노화를 비밀리에 연구해왔어요. 억만장자 돈도 여기에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노화는 과학 문제이기 전에 돈과 사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일부만 젊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방금 그 부자만 젊어진다는 걱정. 사실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노화를 늦추는 제일 강력한 방법은 오히려 완전 공짜예요. 실제로 50대 남성들한테만 8주 동안 식사, 수면, 운동을 바꾸게 했더니 생물학적 나이가 대조군보다 평균 3살 넘게 젊어졌어요. 작은 예비 연구라 더 검증은 남았지만요. 칼로리를 2년간 적당히 줄인 사람은 노화 속도 자체가 2~3% 느려졌고요. 이 수치가 작아 보여도 담배 끊는 효과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앉아만 있던 중년이 8주 운동만 했는데 생물학적 나이가 2살쯤 내려간 연구도 있고요. 무슨 약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세포한테 아직 젊게 일하라는 신호를 준 것 뿐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걸 직접 하면서 삽니다. 운동은 10년 넘게 했고 지금도 주 2회는 전신 근력 운동을 해요. 하루에 10,000보, 많으면 17,000보까지 걷고요. 잠은 8시간 꼭 채웁니다. 술, 담배는 아예 안 하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방금 제가 말한 것 중에 비싼 거 하나라도 있었나요? 잘 자기, 걷기, 근력 운동, 술, 담배 안 하기. 이게 모두 전부 공짜예요. 노화를 되돌린다고 1년에 수십억씩 쓰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1순위로 꼽은 게
비싼 시술이 아니라 딱 이것들이거든요. 잘 자고, 늦게 안 먹고, 움직이고, 나쁜 거 안 하기. 수십억 쓰는 사람이랑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지점에선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인 걸로요. 그래서 비싼 영양제부터 찾으면 순서가 틀린 겁니다. 비싼 약보다 매일의 생활 습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도 대단한 의지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갈 건 진짜 큰 거예요. 아까 제가 근력 운동 한다고 했죠. 그게 사실 노화 막는 핵심이거든요. 근육은 그냥 힘쓰는 살덩이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예요. 움직일 때마다 신호물질을 뿜어서 뱃살을 태우고 거기서 나오는 염증 물질을 줄이고 뇌랑 뼈한테까지 젊게 일하라고 시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근육 많고 힘센 사람이 실제로 더 천천히 늙어요. 이 근육은 걷기나 유산소로는 안 생깁니다. 평소보다 버거운 자극을 줘야만 자라거든요. 꼭 헬스장 바벨이 아니어도 돼요. 맨몸 스쿼트, 팔굽혀펴기, 계단 빠르게 오르기, 근육이 힘들다 할 정도로 자극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에 딱 2번 이상 다리가 뻐근할 만큼 자극을 줘보세요. 노화를 늦추는데 이만큼 강력한 건 없거든요. 그럼 이 근육을 키우는 걸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크레아틴을 추천해요. 싸고 안정성도 제일 검증됐고 최근에 근육뿐만 아니라 뇌 기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오는 중이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요, 이제 노화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연은 이미 시간을 되감고 있었고 과학은 그 시계가 DNA 소프트웨어라는 걸 알아냈고 2026년 지금 그걸 되갚는 첫 실험이 진짜 사람 몸에 들어갔습니다. 영노화는 더 이상 SF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인류는 이제 막 그 문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리기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가 늙는 속도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15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사실래요? 아니면 안 사실래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 반응이 갈릴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끝에 슬쩍 흘린 크레아틴,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뇌까지 좋다는 게 사실인지 다음 편에서 논문까지 싹 털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틴 드셔보신 분 계시다면 효과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